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송대 중문학과 손정혜 교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중국어 듣기 연습일 온라인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는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기말 시험 준비하시면서 기말고사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물론 뭐 기출문제 이미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학기에 이 과목 처음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과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특강 들으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감을 잡으시라고 준비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시험에 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콕 집어드리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미 다 온라인 강의로 다 들으셨겠지만 이미 15강까지 다 올라가 있죠.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또 좀 중요하고 어떤 점에 우리가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시험에 대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뒤에 지금 화려하게 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시험지 학습 자료실에 보면 기출문제 시험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중국어 듣기 1연습은 기말고사가 25문제가 전부 듣기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듣기 문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문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시험 범위가 2과 짝수과라고 했기 때문에 2과, 4과, 그리고 6, 8, 10 꽤 많네요. 그죠? 12, 14과까지. 작년에는 사실은 홀수과가 출제 범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과가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짝수과가 출제 범위고요. 총 7개의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7개의 과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2과와 4과는 작성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과, 4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과, 4과는 그렇게 많이 내용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과 14과도 자, 이거는 이미 대체 시험으로 아니죠. 6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다 지워지는군요. 2, 4, 자, 6, 8, 그리고 10과, 12, 14과가 있을 때 2과, 4과는 대체로 이미 작성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12, 14과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간단한 대체로 이런 회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실 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뭐 12과는 회화문이고 대화로 이어진 14과는 어떤 설명문이기는 하지만 문장이 거기도 대화가 많이 들어있네요.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혼자 하셔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6과, 8과, 10과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져서 오늘은 사실은 이 세 과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본문 내용 한번 우리가 다시 훑어보고 예전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듣기 훈련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시험에서도 이미 이제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는 조금 쉽게 들리는 문제들은 뭐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2점이 배점이 되고 어떤 문제는 4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 4점짜리는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유형으로 어떤 문장들이 지문에서 어떤 문장을 들려주느냐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마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재에 있는 2과, 4과, 6과, 8과, 10과, 12과, 14과의 본문에서만 듣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제로 변형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문은 그걸 들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는 물론 뭐 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만 이미 이제 이 과목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됐던 같은 과가 지금 여기 있는 과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또 잘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듣기 문제에 나왔던 형태를 한번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中国语听力练习1期末试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中国语听力练习一，期末试题。听录音，回答下面的问题。各位乘客，车辆起步，请扶稳坐好。刚上车的乘客，请往里走。没卡的乘客，请买票。前方到站是颐和园站。36，车辆起步是什么意思？车辆起步是什么意思？37，没卡乘车的人该怎么做？没卡乘车的人该怎么做？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네, 어쨌든 기출문제는 그렇게, 지문을 먼저 들려드리고, 팅루인, 회다, 시아미엔더 원티, 그렇게 말을 하죠. 음악 녹음을 듣고, 아래 문제에 답을 하시오 한 다음에 과문 전체를 한번 들려드리고요. 그 문제에 맞춰서 보통은 한 거에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듣기 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시험지에는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답 고르는 그 지문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문장, 그 문장은 전체가 질문이 전부 다 음성으로만 여러분이 듣게 되십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은 2번 들려드려요. 2번 들려드리는데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들려드리고 그 다음엔 처음에 정상 속도로 들려드리고 두 번째 천천히 들려드리나 하여튼 뭐 속도가 2번 들려드리는데 한 번은 조금 정상 속도 한 번 조금 느리게 들려드리니까 크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2번 들으시다 보면 문제는 아마 파악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는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이해를 했느냐 뭐 어떤 특정한 글자를 잘 들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들려주는 지문이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용은 그 자리에서 듣고 파악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좀 긴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듣고 파악하시려고 그 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들어봐야지 나는 뭐 듣기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과문은 그대로 본문은 그대로 나오니까요. 물론 어떤 과는 전체가 다 나오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그 중에서 일부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아주 긴 경우에는 좀 잘라서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들려드리고 그 내용 안에서 문제가 2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면 그 지문에 꼭 의존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듣는 그 과문의 지문에 의존하지 않고 그 듣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만 집중해서 보시면 그 밑에 1, 2, 3, 4번 중에서 답이 대충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저하고 오늘 하실 일도 6과의 내용이 뭔지, 8과의 내용이 뭔지, 10과의 내용이 뭔지, 물론 이미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특별히 온라인 특강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얘기는 할 건 아니에요.
공부를 그동안 아직 못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아, 이 과는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좀 포인트를 둬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 콰이반이라고 하는 건데, 콰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말로 하는, 우리로 지금 말로 하는 여러 가지 공연 예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에도 일종의 구두로 하는 그런 어떤 공연 예술의 하나라고 이제 하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각설이 타령처럼 옛날에 이렇게 뭐 거지들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뭐 붙였던 곡조라고 하는데, 여기선 지금 그 뭔가 이렇게 짝짝 두드리면서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여기는 지금 健康行为是文明. 그래서 건강한 행위로 예절을 바르게 수립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콰이반, 어떤 공연 예술 형식을 따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나오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먼저 이거 첫 번째 본문 잘라놓은 건데요.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课文打竹板听我来，不健康行为10大怪。第一怪，过马路横跨栅栏隔离带。第二怪，吃完食物随手乱丢包装袋。第三怪，公交车上面无表情似发呆。 네, 잘 들으셨죠? 자,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볼게요. 打竹板听我来不健康行为10大怪 이렇게 나왔는데요. 打竹板, 주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죽으로 만든 그 이렇게 두드리는 짝짝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걸 두드릴 테니까 내가 그걸 두드리는데 听我来, 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听来 하는 거죠. 听来我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不健康行为, 健康은 여기서 사실은 건강이라는 뜻이지만 싱웨이 앞에 붙었으니까 건전한 행위 이렇게 들어야겠죠. 부健康이니까 불건전한 행위 10大怪.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10가지 이상한 일.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행위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가지를 꼽게 되는데요. 첫 번째, 第一怪. 첫 번째 괴상한 일. 어떤 얘기냐? 자, 2과는요. 6과는 여기 뒤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앞에 어떤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이렇게 매치가 서로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인지. 그런데 이 행위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실제 행위를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풍자와 비유를 사용해서 묘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그 점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비유를 써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한 일은 过马路. 마루는 뭐예요? 큰 길을 건너는데 横跨栅栏隔离带. 그러니까 横跨栅栏隔离带 그러면 막 横跨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건너지른다. 짜란 그러면 이렇게 난간 같은 거 막아놓은 난간인데 그거를 막 가로로 이렇게 질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것을 막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고 무단으로 분리돼 중앙 분리돼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간격을 띄워놓기 위해서 막아놓은 어떤 분리대 같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중앙 분리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대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걸 막 가로질러 가는 행위, 横跨栅栏, 그죠? 막아놓는 것을 横跨 가로질러 가거나 아니면 그런 분리대 같은 거를 막 넘어가는 행위, 큰 길을 건널 때, 네, 그런 행위. 第二怪, 두 번째, 吃完食物, 食物는 뭐예요? 먹을 거란 뜻이죠. 네. 食品 먹을 거란 뜻이죠. 吃完 그걸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随手乱丢包装袋. 随手 손 닿는 대로 마음대로
수입인 아시죠, 여러분? 편할 대로, 네, 수이쇼, 손 닿는 대로. 루안, 띄오, 루안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런 뜻이죠. 함부로 띄오 버린다. 뭐를? 바오주앙带. 네. 포장했던 그 종이, 포장했던 비닐일 수도 있고요. 포장 봉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먹고 난 뒤에 그 포장지를 수이쇼, 손 닿는 대로 루안 띄오, 함부로 버리는 것. 네, 두 번째 행위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 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第三怪. 세 번째는 공交车上. 공交车가 뭔가요? 네, 버스 위에서 面无表情是发呆. 자, 面无表情 했으니까 표정이 없이, 面은 얼굴이죠. 네, 미랑 얼굴 면자입니다. 여기서는 面无没有 없어요. 뭐가? 표정이 없이 是发呆. 파다이는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죠. 약간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있는 것. 그러니까 버스에서 표정이 없이 약간 멍하게 있는 것. 여긴 지금 이렇게 직접 의역을 했는데요. 노약자를 못 본 척하는 행위. 네, 그러니까 약간 넋이 나간 것처럼 멍 때리는, 멍하게 있는 그런 행위. 네, 그것들이 아주 괴상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뒤에 또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이 번째. 네 번째부터 또 일곱 번째까지는 어떤 일을 꼽고 있는지 먼저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第四怪，斑马线上与行人抢道相比赛。第五怪，城市高楼，天女散花横祸来。第六怪，空调一开，滴滴答答，只顾自己图凉快。第七怪，花草树木攀爬，乱摘又乱采。 자, 네 번째, 第四怪, 斑马线上. 斑马线은 뭐예요? 斑马线 아시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에서. 자, 장소는 횡단보도네요. 与行人抢道相比赛. 네, 行人抢道. 행위,行人, 행인과 장, 이런 거, 장은 다투다,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는 거. 따오는 길도자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길을 서로 막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相比赛. 시합하는 것 같다. 여기선 지금 운전자의 행위라고 했는데요. 사람들끼리 길을 가려고 다투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인들하고, 그러니까 행인들끼리는 아니네. 행인과 함께니까. 행인과 함께 길을 막 앞다퉈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 시합하는 것 같다. 우리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떨 때는 보면 사람하고 차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사람이 조금 앞으로 갔다가 차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비껴서 엉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행인과 막 서로 길을 막 다투는 것이 마치 서로 시합하려는 것처럼 시향, 뭐뭐인 것 같다. 비싸이는 시합이죠. 시합하려는 것 같다. 시합하려는 것 같은 그런 행위. 第五怪. 자, 다섯 번째. 城市高楼. 자, 도시죠. 城市高楼는 높은 빌딩이죠. 높은 빌딩. 도시의 높은 빌딩에서 天女, 天女는 선녀가, 우리는 선녀거든, 여 사람들은 천녀 그러네, 그죠? 散花横祸来. 자, 天女散花는 원래 좋은 거예요. 선녀가 하늘에서 꽃 뿌려주면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높은 데서 뭐를 막 높은 빌딩에서, 건물에서 위에서 뭔가를 막 던지거나 뿌리게 되면 흥호, 흥호죠. 흥 사성입니다. 흥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횡액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이에요. 횡액이 막 온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재앙이 온다. 높은 건물, 도시의 높은 건물에서 선녀가 꽃 뿌리듯이 위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던지면 재앙이 온다. 왜 그럴까요?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거나 해서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 높은 도시의 높은 빌딩에서 아무거나 위에서 고층에서 뭔가를 던져서 밑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를 들었습니다. 第六怪. 자, 여섯 번째 일이에요. 空调一开. 콩티어를 딱 이카이라고 하는 키기만 하면 띠디다다 하는 건 이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에어컨 오래 틀거나 하면 물방울 막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 냉각기 막 열심히 돌아가면서 只顾自己.
只顾自己 여기서 동사는 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피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냐면요. 图凉快 시원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시원하려고 살피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시원하려고 하는 행위. 네. 그 뭐 나쁜가요? 콩티어 이칼 띠디따다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든지 말든지 자기 집만 시원하려고 네, 그렇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에어컨을 켜대는 행위. 네, 남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대고 하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7번째, 第七怪, 花草树木攀爬, 乱摘又乱采.摘도 있고采도 있어요.摘는 따는 거 꺾는 행위고요.采는 발로 밟는 거죠. 자, 예쁜 꽃이나 풀이나 나무, 꽃풀 나무죠. 이거는 꽃이나 풀이나 나무를 반은 기어 올라가는 거. 기어 올라가는 건 일단 나무에 기어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짜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꽃을 막 딸 것 같죠. 자이는 풀 같은 걸 막 밟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놨어요. 화차오, 수무 같은 것들을 잔디나 꽃을 꺾거나 잔디를 밟거나 나무에 오르는 행위. 자, 7번째 얘기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8번째부터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또 마저 들어볼게요. 第八怪，泳池浴场有人方便好自在。第九怪，小摊小贩一根扁担随处摆。第10怪，夜半歌声麻将声，不怕扰民嗓子坏。 네, 8번째, 泳池浴场有人方便好自在. 자, 8번째 이상. 용치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이죠. 요용하는 그池니까 요용하는 그 수영장. 위장, 목욕하는데, 목욕탕. 이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요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방비에는 뭐죠? 편리하다라는 뜻인가요? 네, 방비에는 변을 보는 행위를 방비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설마 대변은 아닐 것 같고. 방비엔 어떤 사람이 변을 보는데 하오는 very 대단히 自在 아주 자유롭다. 거리낌이 없다. 네. 왜냐하면 물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소변을 봐도 아무래도 표시가 안 나겠지 하고서 아주 自在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 자유자재할 때 그 자재죠. 그런 행위. 그런 행위고요. 여기서 방비엔을 그래서 약간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일은 小摊小贩一根扁担随处摆. 자, 9번째 일은 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런 상인들. 그 다음에 小贩 같은 경우도 작은 상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조금씩 펼쳐놓고 파는 노점상이나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 차려놓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데다가 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 건 삐엔다는 이렇게 매는 거예요. 메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수이추 아무 장소에나 버려놓는 거, 펼쳐놓는 거. 네. 그래서 물건 아무 데서나 막 펼쳐놓고 파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第10怪, 夜半歌声. 그 다음에 마장성. 자, 夜半歌声이니까 夜半은 뭐예요? 한밤중에 歌声, 그죠? 歌声, 歌声.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소리. 그 다음에 마장성, 마작하는 소리. 不怕扰民, 不怕扰民, 嗓子坏. 남을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목이 쉬거나 그런 것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남을 귀찮게 하거나 남을 아주 성가시게 하는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게 마장하는 소리 같은 건 그럴 거고 한밤중에 노래 부르면 자기 목도 상하겠죠. 그런 것들을 겁내지 않고 한밤중에 고성방가하거나 마작하는 소리로 남들을 괴롭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부원민, 부健康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 없는 행위이다. 도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한번 들어볼까요? 결론이 뭐라고 나나요? 种种不文明，大家一起改。讲公德，树新风，健康行为，人人爱。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종 不文明 갖가지의 종종 갖가지의 不文明한 일들 아주 교양이 없는 행위들 교양 없는 여기서 문명은 지금 교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행위들은 大家一起改 우리 모두 함께 고칩시다. 讲 공덕 讲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따지는 거죠. 뭔가를 따지다 뭔가를 지키다. 공덕 공중도덕이죠. 우리는 공중도덕 이 사람들은 그 공짜는 아닙니다만은 공덕 그러니까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공덕 공중도덕을 장 따지다 지키다. 수 이게 동사죠. 신펑 새로운 풍조를 수립합시다. 이렇게 어떤 표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健康行为人人爱 건강한 행위는 人人爱 모두 다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과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 나왔던 연습 문제, 예를 들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课文提倡大家应该怎么做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课文提倡大家应该怎么做 네. 여러분 티창 모르실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 그러나 뒤에 보시면 大家应该怎么做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그걸 앞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大家应该怎么做라고 하는 것 같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뒤에 이제 1, 2, 3, 4번을 보시면 내용이 파악이 되시잖아요. 1번 乱手乱丢包装袋 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였죠 아까? 손 닿는 대로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你是你我是我는 뭘까요? 你是你我是我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지. 세 번째 与行人抢道相比赛 하자고 하는 건지. 네 번째 讲公德树新风 자, 뭐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네. 그래서 공중도덕을 지키고 새로운 풍조를 세웁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面无表情是发呆的行为发生在什么地方? 네. 다시 面无表情是发呆的行为发生在什么地方? 제가 아까 처음에 10가지 행위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는 걸 이렇게 매치가 잘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표정 없이 앉아있는 건 우리가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죠? 1번 公交车上 2번 隔离带上 3번 医院病房里 3번 游泳浴场里 그랬는데 어디예요? 표정 없이 앉아있는 거는? 네. 에?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公交车上이죠. 1번. 자, 이런 실수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有人方便好自在指的是什么? 자, 이렇게 여러분 가끔은 한국어로 이렇게 들리는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 네, 한국어로 이렇게 쉬운 지문도 하나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팡비엔이 굉장히 자유롭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팡비엔을 들어도 뜻을 모르신다면 못 풀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리낌 없이 볼일을 본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이렇게 듣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과는 할 줄 아시겠죠? 육과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번에는 8과 한번 가볼게요. 8과 같은 경우에는 퇴이차오 같은 경우에 퇴이차오의 라이리, 그래서 퇴고의 유래 네, 이런 내용인데요. 퇴고라고 하는 이 어휘가 오게 된 어떻게 보면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문어문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듣고 푸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아마 샅샅이 좀 잘 들어두시는 게 파악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선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课文相传，唐代诗人贾岛进京赶考，在驴背上吟了2句诗：鸟宿池边树，僧推月下门。后来他觉得推字不好，想改成敲字。
一会儿，他又觉得敲字不好，还想改回推字。 네, 먼저 한번 볼게요. 相传은 서로 전해지다 원래 이런 뜻인데 相은 누구랑 서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传 전해지기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대诗人贾岛. 자,贾岛가 지금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주인공贾岛라는 사람인데 贾岛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어요. 贾岛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诗人, 당대의 시인입니다. 그렇죠? 당대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진징간考, 진징이라는 것은 서울로 올라가다, 서울로 들어가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찐청 이런 말 쓰거든요. 서울에 가는 거. 이 사람들 찐징 이런 표현. 여기서 찡은 수도죠. 수도의 도시에, 아니 도시가 아니고 서울로 간考. 간카오도 이거 중요한 옛날 말이에요. 간카오는 과거 보러 간다. 카오는 카오시죠. 과거 보러 서울로 가고 있었는데 뭘 했어요? 그다음 가는 길에 在驴背上 驴는 나귀죠. 나귀의背니까 등 위에서 引了两句诗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중인데 지금 시를 막 지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이런 진사과 같은 경우에는 시문으로 선비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아마 시 짓는 연습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在驴背上引了两句诗引了 자, 읊고 있다 两句诗 두 구절의 시를 읊고 있었다. 시 몇 마디를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어요. 인 하는 것은 음송하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거죠. 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鸟宿池边树 鸟, 새는 수는 잠들다. 새는 어디에 자냐면요. 池边树 네, 호숫가의 나무에 깃들어서 자고 성, 그 다음에 성, 승려예요. 승려. 성,推, 위에, 下门 승려는 토이는 밀다입니다. 여러분. 밀다, 토이, 밀추자죠. 위에 下门 네, 월화문을 민다. 이 얘기는 池边하고 대칭되는 개념으로 자, 호숫가하고 대칭되는 개념으로 위에 下 달 아래.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옛날 시를 보면요. 앞구절에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면 뒷구절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면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숫가, 못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스님이 두드리는 것은 달 아래의 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지금 이게 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한 번 달이 떠 있다라는 그런 경치 그걸 그려주면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님이 달 아래의 문을 민다라고 이렇게 구절을 자기가 지은 시예요. 그거를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어요. 后来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좋은 것 같던데 后来 나중에 他觉得 뭐라고 생각했느냐 推字不好 推자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밀다가 조금 뭔가 약한 것 같아요. 임팩트가 없어요. 想改成 그래서 바꾸고 싶었어요. 뭘로? 敲는 두드리다죠. 敲는 두드리다. 미는 게 나을까? 두드리는 게 나을까? 一会儿 조금 있다가 他又觉得또 생각하기를 敲字도 不好한 것 두드리는 것 조금 이것도 경망스러운 거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敲字不好 하이는 또다시 이런 뜻이에요. 또다시 想改回 고쳐서 돌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改回는 고쳐서 돌려놓다. 아까 원래 퇴자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敲를 쓸까 퇴를 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궁금하네요. 그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究竟用推还是用敲，一直定不下来。于是他在驴背上一边念，手一边不停地做推和敲的动作，以致出了神，入了迷。 지오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혹은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지오징. 그래서 마침내 결국 finally 용 퇴즈 마침 최종적으로 퇴즈를 쓸지 용 퇴즈 하이시 5월이죠. 의문문에서 또는에 해당하는 것이 하이시죠. 아니면 용敲즈 용敲
용推 아니면 용 敲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까? 一直 줄곧 定下来 하면 원래 딱 정해지다라는 건데 定不下来 해서 가능보의 부정 형태예요. 그죠? 정할 수가 없었다. 줄곧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于是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于是他在驴背上 그 사람은 나귀 등 위에서 一边念 자, 一边 나왔죠. 一边 그다음 또 뭐 나왔어요? 一边 그래서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입으로 읊조리면서 한편으로는 手가 一边 一边보다 手는 주어기 때문에 앞에 나와야 돼요. 手 한 손으로는 一边不停的 멈추지 않고 做 했어요. 뭐를요? 动作를. 그죠? 做 动作 어떤 동작을 했어요. 무슨 동작을 했나요? 推 그다음에 敲의 动作를 손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이는 뭐뭐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 至 어디에 이르르다 어디에 이르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 出了神入了迷 요게 지금 약간 요것도 대칭이죠. 원래는 出神入迷 자, 神 하면은 원래 정신, 신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入了迷 미는 어디에 미혹된 상태에 빠지다. 루는 들어가다죠.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멍해진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혼이 나가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너무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약간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너무 집중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어디에 골똘히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出神入迷 러는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이합 동사가 있을 때 러를 쓰려면은 그 사이에 써야 돼요. 出生了入迷 러가 아니고 出了神入了迷 이렇게 러는 왜냐면 얘네들이 이합 동사거든요. 入迷도 그렇고 出神도 그렇고 앞에 동사 뒤에 목적어의 구조를 가진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합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가운데 러가 쓰려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써야 되나 이거를 써야 되나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나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막 시를 읊어보면서 한 손으로 또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스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다는 거죠.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어떻게 됐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当时任金兆尹官职的韩愈刚好经过这条路，贾岛想得出神，竟不知道退避，一头撞进了韩愈出行的队伍。贾岛连声道歉，并讲明了事由。 네, 그래서 당시 그 당시에 른 어디에 부임하다 이런 거죠. 우리도 담임하다 할 때 그 임자 른 징자오인 네, 경조윤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던 관즈더 누구요? 한휘라는 사람, 한유라는 사람이 여기 또 등장하네요. 그죠? 등장인물이 여기 시에 지금 2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아다오하고 여기 한휘하고 한유하고 깡하오 때마침, 깡하오는 때마침 이런 뜻이죠. 찡꾸어는 어디를 지나다, 경과하다는 거니까요. 지나가고 있었어요. 这条路, 이 길을 마침 당시에 경조윤 관직을 지내고 있었던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경조윤이라는 관직을 지내고 있던 한유가 마침 여기를 지나가 서울시장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었는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아다오가 뭘 했냐면 想的 이때 더자는 정도 보죠. 네,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 골똘히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생각한 정도가 出神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에 막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찡 결국 이거는 마침내 不知道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퇴비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퇴는 물러서다라는 뜻이고 삐는 회피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렇게 높은 사람이 길을 딱 가고 있으면 길 가시기 편하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는 거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벼슬이 지아다오는 지금 벼슬 하러 가는 중이고 한위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행자가 당연히 이렇게 길 가운데로 가고 있으면 얼른 나귀에서 내리든지 뭐 어떻게 나귀를 타고 비키든지 얼른 이렇게 퇴입비를 해줘야 되는데 不知道 이거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도撞进了.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그대로 이 도는 줄 그냥 곧장 撞进了, 쾅 부딪혔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유 출행的队伍. 한유가 출행하는, 한유가 지금 출타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그队伍, 그 대호 속으로, 그 무리 속으로 그냥 한가운데로 쾅 부딪혔다는 거죠. 얼른 비켜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다오는 리엔성 다오첸, 리엔성은 소리를 연이어서니까 계속해서 연신, 다오첸은 뭐죠 여러분? 다오첸, 다오는 이때는 말하다입니다. 첸, 빠오첸이라고 계속 사과의 뜻을 계속 말했다는 거죠. 빙, 그리고 빙치에, 그리고 讲明了 뭐야? 讲 말하다, 明了 明白 말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说明하고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说나 讲이나 말하다는 뜻이죠. 讲明了 충분히 말했어요. 뭐를? 是由 사유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자기가 아유 제가 시를 읽다가 이걸 미처 못 봤습니다. 이걸 뭐 하고 있어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과하면서 讲明了是由, 그 일에 대해서 사유를 말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한유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韩愈是一位著名的文学家，这时也忘记了责怪贾岛，和他一起琢磨起来。他想了一会儿，对贾岛说：“用敲字好啊，因为僧人敲着四门，更能显出月夜的寂静，而推字却不能产生这样的效果。”推敲这个词语就是从这则小故事演变而来的。 네, 한유는 이位著名的文学家. 한유는 이 문장은 아시겠다, 그죠? 한 사람의 著名的文学家, 저명한 문학가였습니다. 这时, 这个时候 이런 얘기죠. 이때 也忘记了. 이 사람도 까먹었어요. 이 사람도 잊었어요. 뭐를? 责怪贾岛. 责怪는 원래는 혼내줘야 되죠. 감히 네가 지금 우리 대오로 이렇게 끼어들었어? 길을 비켰어야지 하고 막 나무랬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도 잊었어요. 왜? 자기도 著名的文学家, 자기도 같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유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자기도 공감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도 왕질로 잊어버린 거예요. 이 지하다오를 탓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和他一起, 그 사람과 함께 주오모치라. 주오모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원래 절차 탕마에서 나온 그 말이죠. 절하고 마자잖아요. 축자하고 마자군요. 네, 축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기도 생각을 같이 함께 궁리를 하기 시작치라.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다. 他想了一会儿, 그 사람은 잠깐 생각했어요. 想了一会儿. 对贾岛说, 자기 좀 생각해 보더니 역시 이 사람은 著名的文学家. 딱 결정하네요. 用敲字好啊. 예, 敲字가 用敲字 하는 것이 好啊, 좋겠어요. 敲를 쓰는 게 좋겠네. 因为 왜냐하면 僧人敲着四门. 승려가 敲着四门. 이게 뭔가 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저는 지속이죠. 계속 이렇게 뭔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更 더욱 能 할 수 있다. 显出 드러내다. 더욱 드러낼 수 있어요. 뭐를? 月夜的寂静. 예. 밤중에 그 적막함, 그 고요함을 더 잘 드러낼 것 같다. 뭔가 똑똑똑 하고 있으면 밤중에 뭔가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그 적막함을 대비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낼 것 같다. 이때 얼은 그런데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역접이에요. 그런데 퇴이를 쓴다면 취해 오히려 不能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产生 만들어내다. 뭐를요? 这样的效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을 둔 거죠. 推敲这个词语, 推敲로 가는 이 단어는 词语는 就是从这则小故事,
바로 이때 저는 양사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로부터 종이니까 몸으로부터죠. 演变而来的演变而来的 변화해서 来的 온 것이다. 그래서 퇴치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왔다. 그래서 이건 퇴고에 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뭘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등장인물, 그 사람이 한 행동,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각각의 지금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한유가 왜 또 뭐라고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건의 전개와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각각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어떤 이유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연습 문제 뭐가 있나요? 这篇课文的主要内容是什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전체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说明了推敲的来历. 설명은 퇴고의 연유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说明了. 2번 贾岛骑着驴去找한유. 贾岛는骑驴 하고서 한유를 찾아갔다. 세 번째, 为寻觅理想而辞职. 이상을 寻觅는 여기서 찾다란 뜻이죠. 찾기 위해서 辞职, 사직을 했다. 与友人难舍难分. 친구하고 헤어지기 막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이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모르는 단어 막 나오고, 이거 안 본 것 같은 내용일 때는 보통은 정답은 아니겠죠. 네. 자, 2번. 贾岛进京去做什么? 처음엔 문장에 나왔어요. 贾岛는 당대 시인인데 찐징 뭐 하러 간다 그랬죠? 간考. 네, 시험 보러 간다 그랬죠? 네, 간지는 뭐 시장에 가는 거, 장에 가는 거고, 간루 길을 가고 있는 간처, 수레를 몰다 이런 뜻이고요. 한유 취엔입니다. 취엔, 贾岛用敲字的原因是什么?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의 원인이나 사건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파악을 했는지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이 사람은 치아오를 쓰라 했죠? 한유 부샹용 치아오즈. 이 사람은 치아오즈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권했다. 이거 완전 틀린 얘기죠. 贾岛更喜欢用推字. 贾岛가 이런推자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권했다. 한유 认为 생각했다. 这样更能显出月夜的寂静. 이렇게 하는 것이 달밤의 고요함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듣기 문제이지만 이 지문을 보는 거는 독해 문제예요. 그렇죠. 지문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중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듣고 푸실 때는 또 지문은 독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독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서는 안 되고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읽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8과는 끝이 났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0과는 谁的艺术最高明?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보면 비엔슈에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비엔슈에라는 인물이 전국시대의 의사인데 그 사람 집에 몇 명의 형제가 같이 전부 다 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의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즈요, 타라는 건 누굴까요? 여기서. 타 누구예요? 네, 비엔슈에만 가장 유명했다. 웨이원왕 누가 또 등장하죠? 등장인물 웨이원왕이 아주 알고 싶었다. 그 중에 원인을 왜 이 원인이라고 한 건 뭘까요? 왜 이 사람만 유명한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시용띠 싼 세 명이나 있어요. 또 징위 이수 전부 다 의술에 능한데 到底哪一位最好呢? 꼭 우리 형제 많은 집에 이런 거 궁금하죠. 그 집에 누가 제일 그 집 딸이 3명인데 누가 제일 예뻐? 그 집에 아들이 3인데 누가 공부 제일 잘해? 이것처럼 이 집도 마침 모두 다 의사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제일 잘해? 하고 위문왕이 편작한테 물은 거예요. 편작이 지금 막내거든요. 편작이 그랬더니 大哥最好. 따꺼가 제일 잘하고요. 二哥次之. 둘째 형은 그 다음이고 나는 最差. 제가 제일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10과에서는 여러분 지금 누가 등장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등장을 했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누가 제일 낫고 누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묘사, 각각에 대한 설명에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 사람을 비교를 하겠죠. 뒷문장에서.
자, 그러면 뒷문장은 그러면 那么为什么你最出名呢? 자, 당신이 제일 못하다 하면서 왜 당신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出名은 出名하고 여러분 高名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高名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여기서는 지금 出名은 유명하다는 뜻이고 高名은 고명하다,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큰형부터 얘기합니다. 大哥治病, 큰형이 치료를 할 때는 언제 치료하냐면요. 病情发作之前, 병이 아직 발작도 하기 전에, 병이 아직 드러나기도 전에 치료해요. 由于一般人不知道, 일반 사람들은 由于 때문에, 인웨이죠.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不知道 하기 때문에 他事先能铲除病因, 뭘 모르냐면 不知道 한 내용이네요. 그죠? 뭘 모르냐면 그 사람은 따거죠. 타는 事先 어떤 일보다 앞서서 能铲除 뭔가를 없애요. 빙인 병의 원인을 사전에 없애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이 사람이 벌써 치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他的名气无法传出去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뭐 병난 사람을 고쳤다 그래 유명해지는데 병이 안 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我们家的人才知道.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그걸 고쳤다는 거. 소문은 안 났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이나 알 뿐입니다. 令兄, 그 형, 링은 너네 형이 是最了不起的医生啊.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의사네. 감탄한 거죠. 说的就是啊. 말씀하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형 나오겠죠. 我二哥治病, 우리 형이 고치는 거는요. 이제 두 번째 형은 그럼 언제 고칠까요? 在病情初期之时, 병이 처음에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고쳐줘요. 一般人以为, 이외는 뭐라고 여기다. 보통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냐. 他只能, 그 사람은 뭐뭐만 할 줄 안다. 治, 그 사람은 뭐만 할 줄 안다. 轻微的小病, 가벼운 작은 병만 고칠 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他的名气, 그 사람의 유명세도, 그 사람의 이름도 只不过,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方圆百里. 빵은 네모난 거죠. 위에는 동그란 거죠. 그러니까 100리 정도까지만 퍼져나갈 뿐입니다. 요 사방에 100리 정도까지는 소문이 나요. 소문은 나긴 나네요. 그래도 轻微的小病은 고쳐주기 때문에 原来是这样.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맞장구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는 제일 못한다 그랬는데 而我治病, 제가 고치는 병은요. 是在病情严重之时, 병이 아주 엄중해졌을 때 고쳐요. 一般人都看到, 일반 사람들이 전부 봅니다. 뭐를요? 我在经脉上, 제가 이 경락하고 이 맥 사이에 穿针管来放血, 내가 이거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고 또 피부상, 피부에다가 부药, 약 발라주고 또 하는 이런 大手术, 큰 수술하는 걸 보죠. 왜냐하면 진짜 심각해졌을 때 왔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이때는 크게 고쳐야 돼요. 就以为 뭐라고 여기냐? 我的医术高明, 저의 의술이 아주 높다고 여기 고명하신 의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高明하고 名气, 나의 이름도 유명세도 因此 이것으로 인해서 向遍全国, 向은 울리답니다. 遍은 돌다란, 전국을 돌아요.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수술, 아주 일이 커졌을 때 큰 수술을 하기 때문에. 你说的好极了. 당신 말하는 거 참 좋군요. 타, 이건 뭐예요? 그 사람 네가 말한 거, 그죠? 타, 시,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明白的, 깨치게 한 것은 不仅 뭐뭐뿐만은 아니다. 治病的道理, 병을 치료하는 그 도리만은 아닐세. 그럼 뭘 또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위원왕으로 하여금 깨치게 해줬다는 거겠죠. 자, 연습 문제 예를 들면 根据课文的内容扁鹊正在跟谁谈话 이런 말은 알기 쉽겠다. 그죠, 여러분? 지금 跟谁谈话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1번 病人 魏文王学生老师 네, 위문화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扁鹊一般在什么时候给病人治病? 扁鹊는 어떨 때 고쳐주나요? 病情 어떨 때? 네, 严重之时 좀 심해졌을 때 고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扁鹊的职业是什么? 네,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이겠죠. 자, 扁鹊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문만 보셔도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과를 제가 정리를 쫙 해드렸습니다. 지금 한 것처럼 과문을 쭉 잘 보시고 들으면서 무슨 내용이다 잘 파악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나중에 이 문제만 잘 들으시면 그 다음에 정답을 고르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 하지 않았던 2과, 4과 그리고 또 뒤에 있는 12과 그리고 14과 또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하신 것처럼 본문 잘 확인하시고 또 연습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하시면서 준비 잘 하신다면 기말고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문제고요. 네, 듣기 평가니까요. 듣는 연습, 지문 많이 듣고 시험 당일날은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2번 들려드리니까요. 천천히 잘 들으시고 못 들은 단어가 있더라도 1, 2, 3, 4를 잘 쳐다보시면 정답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짜요!